안녕하세요. 김유검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여기 집 사면 미친 듯 돈 번다. 이제 집을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를 것을 가지고 있느냐 오르지 않는 것을 보유했느냐 하는 집값 차별화입니다. 지금은 비서울에서 서울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좋지 않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아탈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이 넘쳐나고 인구가 감소하며 집값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폭락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예전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받을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여기 집 사면 미친 듯 돈 번다. 지금 같은 쌍안경을 보고 있는데도 한쪽은 지옥 같은 곳이고 철사줄이 쳐있죠. 한쪽은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각으로 현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일단 2019년 수도권, 대부분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기 직전 모습이죠. 20년부터 뛰었으니까. 19년, 그리고 21년에 매입한 사람, 19년에 매입한 사람, 꼭지에서 21년에 매입한 사람, 그리고 지금이 23년입니다. 자, 23년 바닥, 지금 바닥 시점에서 매입한 사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이때 2019년에 집값이 하나같이 6억이었습니다. 자, 6억. 자, 이때 A라는 사람은 6억에 매입을 했어요. 싸게 매입했네요. 자, 잡자마자 2년간 폭등하더니 무려 6억짜리가 12억, 거의 다 더블로 갔죠? 자, 폭등을 했네요. 그런데 웬걸 이게 또 한번 폭락 휘몰아치더니 자, 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9억으로 떨어진 건 그나마 덜 떨어진 거예요. 8억 이렇게 막 떨어졌죠. 요즘 좀 올라와서 9억이라고 그냥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승장, 하락장 말들은 많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 역시 2년 이상 뛸 거예요. 그러면 25년이나 26년도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15억 정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2억 정고점을 회복하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A에 매입한 사람은 차익이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했지만 9억의 차익을 거둡니다. 6억에 사서 15억이 됐으니까. 자, B 꼭지에 잡은 사람. 자, 6억 폭락장 때 매입하고 꼭지에서 매입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 하겠어요 지금. 자, 12억에 매입했습니다. 결국 8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9억 정도 한다고 보자고요. 23년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 15억으로 똑같이 가겠죠. 그러면 돈을 3억 잃었다가 결국 다시 3억이 더 뜁니다. 3억 차익. 시간은 좀 걸렸어도 3억의 차익을 거뒀네요.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까요? 6억 폭락장에 가만히 있었고 12억으로 올라갈 때도 가만히 있었고 이번에 떨어졌을 때 대략 한 8억까지 빠질 때는 못 잡았더라도 현재 9억에 매입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은 결국 약 25, 6년까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15억, 무려 6억이나 차익을 거둡니다. 2019년에 잡은 사람보다는 조금 덜 벌지만 그래도 12년 꼭지에 잡은 사람보다는 훨씬 차익이 크죠. 자, 내 돈을 3억 정도 투자하면 6억짜리 갭 투자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잡아도 6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갈아타기. 그래서 갈아타기가 중요해요.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덜 수익을 거두는 거에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6가지. 일단 똑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에서 비서울 이렇게 있다. 당연히 내가 차익을 거두고 싶다 그러면 서울 아닌 곳에서 서울 쪽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직장이 여기라면 옮길 수는 없어도 뭐 팔고 갭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이 가장 안전해요. 두 번째, 자, 비수도권,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서울은 아니라도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갈아타는 거, 이게 그래도 나아요. 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아파트, 비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아닌 것들은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해요.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자,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그래야 가격 격차가 지금 점점 심해질 거예요. 결국 아파트가 많이 오르니까 차익을 거둡니다. 이번에 대단지가 있고 나홀로가 있는데 내가 나홀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단지로 갈아타죠. 자, 나홀로 아파트는 대단지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 경기와 지방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땅이 넓어요. 그러면 똑같은 경기도도 경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중심지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지역별 중심지와 주변지도 가격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이번에 그냥 평범한 호재가 있는 거, 큰 호재, 평범한 호재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전철이 들어오거나 또는 뭐 학군, 뭐 교통, 상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말고 엄청난 호재, 이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비한강에서 한강으로 갈아타는 게 엄청난 이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TX 없는 곳에서 GTX 인근으로 갈아타는 게 이거 볼 것도 없이 나중에 많이 뜁니다. 자, 서울 먼 데서 서울 인접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자, 어떻습니까? 갈아타기 6가지 확실히 알았죠. 지금 자, 매수냐 대기냐 잘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잘못하면 큰일 나요. 먼저 지금 V자 반등 또는 W자 하락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V자 반등은 해외 집값이 뛴다는 조건이 있고 주가가 올라간다. 즉 경기 침체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하될 조짐을 보인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W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 그리고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각종 주요 지표가 좋지 않다. 자, 결국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해외 여건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맞나요? 집값 상승 쪽이 맞아요. 그 다음에 해외 여건 우선에 국내 지표. 국내 지표는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올라가는 쪽이 우세합니다. 결국 V자 가능성이 좀 높긴 하네요. 자, 현재 흐름을 봤더니 시세 한국부동산원은 자, 서울 기준으로 플러스 0.04, KB 부동산은 마이너스 0.02예요. 서로 엇갈리긴 하는데 서울이 가장 지금 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 상황 두 곳, 즉 한국부동산이나 KB부동산 지표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동산에 한번 들려보세요. 다 올라가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실거래 중심보다 매도 호가, 즉 호가도 같이 판단을 해야 정확합니다. 근거 타당. 자, 대세 상승이냐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거냐. 먼저 대세 상승. 해외 삼박자가 호조, 금리, 주가, 집값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일시 상승, 해외 비지수, 국내 통계 중심 이것만 본다면 하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세 상승이 맞는 것 같아요. 자, 판단. 현 상황에서는 W자 하락 근거가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100인이 상승 쪽으로 훨씬 많이 기울었어요. 지금은. 네 번째. 자, 서울과 경기도 지방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경기도, 광역시 2013년 바닥일 때 서울 4억이었어요. 21년 12억까지 갔어요. 많이 뛰었죠. 4억짜리가 12억으로 뛴 거에 3배 뛰었어요. 그러다가 23년 약 8억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약 15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도 이때 2.5억이 7억까지 꽤 많이 뛰었어요. 경기도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4.5억까지 거의 반토막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는 대략 21년과 같은 시세인 7억. 서울은 보세요. 12억을 뛰어넘는 15억입니다. 경기도는 비슷해요. 광역시 2억짜리가 5억까지 올랐다가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5억 회복하는 것보다 조금 회복한 4억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손해를 봤네요. 고점 대 고점 비교하니까. 이거를 다 10억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서울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15억으로 가는 코스고, 경기도는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11억, 뭐 10억, 본전치기예요 사실상. 지방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반등은 했지만 예전 고점도 회복 못하는, 즉 이게 차별합니다.
부동산 차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자, 먼저 서울과 비서울, 유성도시와 신도시, 그리고 경기 중심과 외곽. 자, 여러분들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려면 서울로 와야 돼요. 원인, 서울은 땅이 좁아요. 희소성. 경기도에 20분의 1밖에 안 돼. 집은 훨씬 적고. 경기 인천은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남발하고 있어요. 자, 경쟁 순위는 이 순위입니다. 강남, 한강, 서울, 경기 중심, 경기 주변, 지방 이 순서예요. 자, 이번에 유성도시하고 신도시 볼까요? 자, 먼저 유성도시, 성남, 수원, 광명, 분당, 일산, 동탄, 이 신도시. 얘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 3기 신도시도 막 끼어들어가요. 신도시 택지지구를 남발하는 바람에 유성도시와 신도시는 공멸할 가능성이 커요. 뭐 분당, 일산, 동탄 또는 송도, 뭐 위례 이런 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도시가 자꾸 생겨짐으로써 서울은 우상향을 하는데 얘들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희소성이 없어요. 저출산, 지금부터 약 30년간 경기도나 지방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위험을 맞을 날이 올 겁니다. 경기 중심하고 외곽을 볼까요? 자, 먼저 강남, 서울 인접지역. 여기는 보통 정도라도 돼요. 경기 중심이죠. 근데 경기 외곽 지역은 슬럼화됩니다. 가난해진다 뜻이에요. 1, 2, 3기 신도시, 경기도 중심하고 외곽하고 차별화가 생길 거예요. 자, 1기든 2기든 3기든 다 마찬가지예요. 3기는 그나마 이제 분양을 했으니까 외곽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중심지, 가성비가 그런데 이제 경기 중심지라고 해서 외곽에 비례해서는 좋지만 서울하고 비교하면 같은 가격 대비 가성비는 떨어져요. 그리고 외곽은요 오히려 올라가지도 않고 정체. 부동산 갈아타기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필수 조건 언제 갈아타느냐? 바닥장에서 갈아탑니다. 지금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미 탈출을 했기 때문에 자,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렇죠. 꼭지에서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출, 전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상급지로 가야 돼요. 결국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순으로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같은 도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곳, 이곳으로 와야 돼요. 못 오면 보통이라도. 외곽이 제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수는 비싼 게 제일 좋고요. 중간짜리 저가. 당연히 한 칸이라도 이렇게 좋은 데로 가세요. 자, 분양 볼까요? 유망 분양. 지역별 최고 입지 대단지. 바로 이런 데가 유망 분양인데 강남이 분양이 전반적으로 좋죠? 자, 분양 평가, 주변 시세, 분양가 상승폭을 다 봐야 돼요. 자, 폭락장에는 분양권 미분양, 유망 지역을 선택하면 좋은데 안타깝게 지금까지 더 떨어졌어야 하는데 도중에 반등하는 바람에 이제 미분양은 좋은 것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유망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는 것은 보유 아파트보다 더 좋은 명품 단지입니다. 폭락 아파트 많이 떨어졌어요. 보유 아파트보다 더 많이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갈아타면 좋습니다. 기대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라갈 곳을 예상해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폭락 투자와 빵점 투자. 여러분들 연예인들 꼬마 빌딩 쪽박주기라고 하고 놓여 있는데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폭락장에는 막 떨어질 때는 과정에서는 잡으면 안 돼요. 바닥치고 올라갈 때는 잡아야 돼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바닥이 됐든 꼭지가 됐든 잡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좋기는 한데 폭락장에만 잡아야 할 거. 누굴까요? 꼬마 빌딩입니다. 돈 단위가 크죠. 꼬마 빌딩은 장기적으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아요. 지방이나 경기도는 역시 신도시가 많아서 꼬마 빌딩도 좋다고 할 수 없고 상가, 구분 상가는 망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상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특히 분양 쪽. 고가 아파트 이거 많이 떨어지면 좋죠. 폭락한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1, 2기 신도시는 특별법도 있고 상대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위성도시보다는 유리해요. 서울 아파트 두말하면 잔소리죠.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많이 폭락하면 좋습니다. 얘들은 잡아도 돼요. 그런데 꼭지가 됐든 바닥이 됐든 무조건 해서는 안 될 거. 상가하면 안 돼요. 최악입니다. 전원주택 절대 사지 마세요. 이딴 것들 뛰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요. 지역주택 조합 이거 왜 합니까? 예외도 물론 있어요. 근데 예외 때문에 잡는다? 바보짓이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하지 마세요. 빌라, 재개발 빌라도 하지 마세요.
갭 투자가 훨씬 나아요. 아파트 갭 투자가. 빌라를 왜 합니까? 막연하게. 신축 빌라가 됐든 구축이 됐든. 토지하면 돈 번다는 건 다 낭설입니다. 버는 사람만 버는 거예요. 토지하지 마세요. 돈이 묶입니다. 이번에 지금 매수할 사람들, 나는 지금 매수해야 합니까? 지금 원래는 다 매수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매수할 사람들, 내 집 마련. 매도한 사람은 폭락 기다리면 안 돼요. 전세 들어가면 망합니다. 매도했으면 매수하세요. 자꾸 무주택으로 너무 길게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은 매입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청약, 가점이 평범하거나 낮다면 지금 매입하세요. 자, 웬만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60점 미만은 매입하는 게 맞아요. 자, 갈아타기, 비서울에서 서울로 지금 하세요. 저가 아파트에서 고가 아파트로 지금 하세요. 아파트 아닌 거에서 아파트로 지금 하세요. 자, 추가 매입할 수도 있어요. 추가 갭 투자, 내가 현금 있다. 서울 상급지로 하세요. 자, 자녀 갭 투자. 자, 서울 상급지 지금 역시 자녀 것도 하세요. 자, 분양 관련 가점이 높으면 청약하세요. 60점 넘으면. 근데 낮으면 그냥 금매가 낮습니다. 괜히 로또 바라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자, 이제 이 돈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는데 이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장기적으로 무주택은 가장 큰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